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래를 감지하고 준비하는 사람. 늘 하는 이야기지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 숫자일 뿐 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내놓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어디 쓰이겠어? 라며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처음부터 믿고 준비한 사람과 뒤늦게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인생 전체의 기회를 갈라놓는다.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순간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바로 파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스파트라이트 스타크마켓 증권거래소는 북유럽 혁신의 관문이다. 누군가는 또 부정하고 싶겠지만 여기서 파이코인을 상장시켰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자리 잡은 스파트라이트 스타크마켓은 어떤 곳인가? 이곳은 단순히 지역 증권거래소가 아니다. 이곳은 북유럽에서 가장 독특하고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제도권 금융의 전초기지다. 흔히 사람들은 거래소라고 하면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런던 증권거래소 같은 거대한 이름만 떠올린다. 하지만 스파트라이트는 그 거대한 금융 허브로 향하기 전 혁신적인 기업과 프로젝트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 같은 역할을 한다. 스파트라이트는 1997년에 설립되었다. 약 3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스파트라이트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왔다. 즉 이미 확립된 재벌 기업보단 내일의 거인이 될 가능성을 가진 주체들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 투자자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 거래소의 이름이 스파트라이트인 이유가 명확하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투자자와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보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스파트라이트는 혁신과 미래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필터이자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불린다. 여기서 상장된 자산은 스웨덴 금융감독청의 규제를 받는다. 단순히 토큰을 올려놓고 사고 파는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도권 금융 규제 아래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되는 자산은 공식적으로 투자 대상의 지위를 얻게 된다. 투자자들은 일반 주식 계좌나 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스파트라이트 상장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는 곧 안전성과 신뢰성의 보장이다. 스파트라이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성이다. 여기에 상장된 자산은 곧바로 유럽의 주요 금융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글로벌 확장성을 위한 기반을 얻게 된다. 둘째, 혁신 지향성이다. 스파트라이트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기업보다 미래 가능성을 지닌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셋째, 투자 접근성이다.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넷째, 국제적 도약의 발판이다. 스파트라이트에서 검증된 자산은 나스닥 스톡홀름,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더 큰 무대로 진출할 기회를 얻는다. 결국 스파트라이트는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다. 여기는 혁신과 신뢰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누군가 스파트라이트에 상장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검증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스파트라이트에 상장된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코인이 상장됐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사건이다. 그것은 곧 파이가 실험적 암호화폐 단계를 넘어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이다. 역사적으로 스파트라이트는 아무 프로젝트나 상장시키지 않는다. 특히 암호화폐는 규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파트라이트는 왜 파이를 선택했을까? 무엇을 보고 이 프로젝트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인정했을까? 첫째는 사용자 기반이다. 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실제 사용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자 수가 수백만 명만 넘어도 큰 프로젝트로 분류되는데 파이는 그 규모를 압도적으로 초월한다. 단순히 계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채굴과 앱 사용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스파트라이트에게는 중요한 신호였다. 이것은 곧 파이가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이미 대규모 사회적 기반을 가진 프로젝트라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는 실생활 활용성이다. 많은 암호화폐가 가격 투기에만 쓰이고 끝나는 반면 파이는 앱 내에서 다양한 거래와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파이 쇼핑몰, 온라인 결제, 개인 간 송금 등 이미 실생활 경제에 접목될 수 있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파트라이트는 이런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경제 시스템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셋째는 규제 준수 가능성이다. 파이는 최근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 분산형 KYC를 내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중앙 집중식 신원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참여형으로 안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스파트라이트 같은 제도권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다룰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규제 리스크다. 그런데 파이는 이런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프로토콜 차원에서 구축했기에 스파트라이트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넷째는 성장성이다. 파이는 단순히 한국가에서 활동하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 언어와 수백 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사용자 기반의 지리적 분산성 자체가 파이의 강력한 경쟁력이자 미래 확장성의 증거다. 스파트라이트는 이 글로벌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스파트라이트가 파이를 상장한 핵심 근거다. 다시 말해 스파트라이트는 파이를 단순한 투기적 코인이 아니라 사용자 기반 활용성 규제, 대응력 성장성을 두루 갖춘 미래형 자산으로 본 것이다.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제도권 금융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다음은 파이가 받을 미래 영향을 결코 어둡지 않다. 제도권 진입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낼 것이다. 스파트라이트 상장은 파이에게 단순한 홍보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파이의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이다. 첫째, 제도권 금융과 연결된다. 스파트라이트 상장으로 인해 파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 금융 상품이 되었다. 이는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게도 파이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기업 자본 등이 파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안정적 자본 유입으로 이어진다. 둘째, 신뢰성 강화다. 암호화폐 시장은 늘 불안정성과 불신에 시달린다. 그러나 스파트라이트 상장은 파이가 제도권 금융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파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셋째, 실생활 경제 확장이다. 스파트라이트 상장은 파이가 단순히 코인을 넘어 실제 경제에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유동성 이벤트와 맞물려 파이가 상점과 서비스 업체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다. 제도권에 상장된 자산이므로 상인 입장에서도 수용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넷째, 커뮤니티 주도의 성장이다. 파이는 태생부터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였다. 스파트라이트 상장은 커뮤니티가 만들어온 가치가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순간이다. 앞으로도 사용자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파이 생태계의 주체로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스파트라이트 상장은 결국 파이를 제도권 금융과 실생활 경제를 동시에 연결하는 다리로 만든다. 이것은 다른 어떤 코인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위다.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더 차려야 할 내용 중 한 가지는 스파트라이트 상장의 의미는 기술적 업그레이드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바로 상장과 더불어 기술적 토대이다. 파이는 버전 19에서 23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하며 스텔러 기반으로 기술을 전환하고 있다. 스텔러는 이미 글로벌 금융 서비스에서 검증된 프로토콜로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를 바탕으로 파이는 대규모 사용자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패스키 시스템과 이메일 인증이 도입된다. 페이스 아이디와 지문 인식으로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고, 이메일 인증은 표준화된 계정 보안 절차를 제공한다.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분산형 KYC다. 신원 확인이 중앙기관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 집중을 막고 보안을 강화한다. 이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추면서도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파이의 철학을 반영한다. 즉,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스파트라이트 상장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토대다. 제도권에서 인정받을 만한 안정성과 규제 대응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스파트라이트는 파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대규모 유동성과 경제적 도약이다. 마지막으로 스파트라이트 상장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대규모 유동성 계획이다. 2025년 9월부터 1억 5,950만 개 파이가 시장에 풀리고 2028년까지 총 53억 8천만 개가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이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실제 경제에서 파이가 화폐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상점과 서비스 업체들이 결제 수단으로 파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스파트라이트 상장은 이러한 유동성 계획에 힘을 더해준다. 제도권 투자자들이 파이에 참여하면 파이는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유동성이 확보되면 개발자들도 파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쉬워진다. 다양한 앱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용자는 더 많은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이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발전한다. 스파트라이트 상장,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유동성 계획.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다. 서로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다. 파이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 실제 경제에서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도약하고 있다. 지금 이 변화를 보지 못하거나 여전히 파이를 단순한 채굴, 게임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파이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제도권에 들어섰고 기술적 기반을 갖췄으며 경제적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현실화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